안녕하세요. 실전 경매 노하우 44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벌써 44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이때쯤 되면 경매에 대해 기본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알면 알수록 경매는 더욱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또한 실전에 나가시게 되면 더욱 다양한 사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경매입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가처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이 개념이 다소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3시간에 걸쳐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의 가처분은 낙찰 후에 지워지지 않고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가처분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낙찰 후 이것을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선순위의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역시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여러 시간 동안 등기부상 권리 중에서 인수하는 권리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권리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게 인수냐 소멸이냐를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멸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인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은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인수한다는 것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하는 것이 바로 인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처음 배우실 때 초보자들은 책에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그것은 인수니까 위험하다. 무조건 피해라. 낙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순위 가처분이 만약에 인수라면 이것은 낙찰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외형상 선순위 가처분이면서 인수가 아니고 소멸되는 권리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하죠. 선순위 가처분이 인수라면 이건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큰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외형상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상은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큰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초보자들은 낙찰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고 이 선순위 가처분이 말소된다는 확신이 있는 고수들만 이것을 낙찰을 받을 테니까 결국은 저가의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크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가처분은 인수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고 할까요? A가 아파트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자기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서 도저히 재기가 불가능하다면 본인 스스로 잘 알죠. 많은 빚쟁이들이 찾아올 겁니다. A는 스스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집만은 건져야 되겠다. 근데 그 집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누구인가가 파는 신용을 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가족일 가능성이 크죠. 처남이거나 형이거나 자기 믿을 만한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원래는 A가 소유하고 있던 이 아파트를 B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실제 팔았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실제 팔았다면 우리가 그걸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 판 것이 아니고
자, 민법에서 통정허위매매라고 그러죠. 짜고 쳤죠. 예, 가짜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짜로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자, 사해행위라고 들어보셨죠. 결국 사해행위가 되는 거죠. 자, 재산을 빼돌린 겁니다. 자, A와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채권자를 우리가 C라고 합시다. 자, 이것은 분명히 A 소유인데 A의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산을 빼돌려 버렸으니까 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소송을 통해서 이게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면 원래의 소유로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C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이겼다. 이겼는데 그동안의 B가 이 아파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해버렸다면 자, 이 C는 채권 회수를 하기가 더욱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다른 곳으로 권리 변동이 안 되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되죠. 그것이 가처분입니다. 자, B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 C가 일단은 그 상태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가처분하는 거죠. 처분금지. 그리고 사회행위에 의한 것이니까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가처분을 합니다. 가처분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가처분을 일단 해놓고 소송을 해서 만약에 지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거래가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것이 허위매매이니까 무효인 것이 소송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자, 승소 판결을 내릴 테고 B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A에게 소유권이 환원이 되죠. 등기상의 B의 소유권은 지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는 A 소유로 된 이 아파트를 경매 대상으로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죠. 자, 가처분은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회행위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가처분. 자, 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했죠.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은 나중에 이것은 사실상 남아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 지울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등기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가처분을 등기상으로 제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최초의 등기부의 갑구죠. 자, 누군가의 소유였다가 아니면 누군가가 보존 등기를 했다가 A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전을 받았습니다. 자, A가 다급해서 이것을 처남인 B에게 역시 이전을 해줬습니다. 자, B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보고 C가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설정을 했죠. 자, 이 가처분은 사회행위에 대한 거니까 사회행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그런 가처분입니다. 자, 그리고 승소를 합니다.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B의 소유권이 지워지고 A의 소유로 복귀합니다. 자, 이 A의 소유에 대해서 C가 가압류를 하죠. 그리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자, 등기부상에 A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등기부에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가압류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가처분. 법원에서는 이것을 선순위의 가처분이라고 해서 매각물권 명세서상에다가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수를 해야 되는가? 이 가처분에 의한 소송은 벌써 끝이 나서 경매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처분은 그 목적을 다 달성한 거죠. 지워져야 마땅하고 또 낙찰되고 난 다음에 지울 수 있는 권리죠. 자, 외형상으로 이런 사건에 가처분이 인수로 나오면 초보자들은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죠. 이것은 낙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이 가처분이 분명히 소송으로 목적을 달성했다면, 달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낙찰을 받으셔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채권자인 가압류권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자,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시입니다. 시가 가처분하고 또 가압류를 하고 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인 시의 입장에서 이 가처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떨어질 것이니까 제대로 채권 회수를 못하죠. 상식적으로도 시는 이 가처분을 살아남는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경매를 신청한 시에게 낙찰 후에 가처분을 지워줄 건가를 물어보시면 되겠죠. 분명히 시는 아무 문제 없이 지워준다고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물건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자, 이러한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순위의 가처분이 있는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2001년도에 수원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당시 8천인데요. 감정가가. 실제 시세는 1억 정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한 번 유찰되어서 6,400이 되었는데 시세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거죠.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좀 더 특이한 등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집합 건물에 자, 김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여기에 많은 가처분이 붙었습니다. 3개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처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거죠. 자, 이 가처분은 등기부상의 사회행위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에 기록이 다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등기부에는 자, 원래 김 씨 소유로 되어 있고 자, 그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회행위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채권자들이 가처분을 한 거죠.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이 가처분한 채권자들이 동생의 소유권을 결국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김 씨에게로 소유권이 원상복구가 된 거죠. 그러면 가처분은 그 목적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소유자를 상대로 가압류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렸던 사건 그대로입니다. 자, 가처분은 경매를 진행하는 이 시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해서 사실상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처분이 만약에 가처분이 이것을 인수로 한다 그러면 이 가처분 한 사람들이 결국 채권자들인데 채권 회수가 제대로 안 되죠. 자, 당연히 이 가처분은 소멸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런 내용을 판단하고 자,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6,400까지 떨어졌는데 선순위 가처분이 3개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겠냐. 그래서 제가 6,700인가 정도에 입찰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7,000에 낙찰을 받았죠. 자, 그래서 저는 2등이 되고 이걸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물건이 다시 재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증금 30%. 저와 같이 경쟁했던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포기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낙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혹시 가처분 때문이냐? 예, 낙찰자는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가처분을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죠. 자, 제게 다시 기회가 온 거죠. 제가 잘했다 그러고 제가 이것을 낙찰받은 겁니다. 낙찰받고 가처분은 아무 문제 없이 해결했습니다. 자, 여전히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 앞에 가끔씩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정확하게 권리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면 가처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이나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낙찰 후에 지워줄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광주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앞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2008년 5월 현재 6천만 원 정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이죠. 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임차인은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보면 3개의 가처분이 붙여 있습니다. 신용보증, 기술신보, 중소기업. 가처분 이후에 또 이들 권리자들이 가압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가처분은 지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까요? 자, 법원은 3개의 선순위를, 4개의 선순위를 인수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는 낙찰 후에 지울 수 있는 가처분입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이 여러분의 경쟁자, 아주 무서운 초보자가 제일 무섭죠. 자, 초보자들은 이런 물건에 덤비지 못할 겁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역시 수원에 주택이 하나 경매가 나왔습니다. 2006년에 2억이었다가 2006년 7월에 1억 3천에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을 보시면 역시 등기부가 복잡합니다. 소유자가 있고 무려 3건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신보, 국민은행, 경기신용. 그리고 가압류, 여기서는 가압류가 없네요. 결국 가처분한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가처분들은 결국 말소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러한 물건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수가 아니고 낙찰 후에 또 지울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A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A의 토지가 꼭 필요한 B가 이 토지를 사기를 원해서 자, 매매 계약을 하고 A가 B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B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A가 자, 소유권을 제때 안 넘겨준 사이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기가 좀 싫죠. 또는 B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C가 A가 B에게 토지를 처분한 그 금액 이상으로 자기가 사겠다. 자, 이렇게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A가 B에게 소유권을 빨리 넘겨주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자, B는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물론 소송하지 않고 넘겨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A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까 결국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만약에 소송 도중에 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A의 채권자인 누군가가 여기에 가압류를 걸어서 곤란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가 승소해도 이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또는 다른 가압류가 붙은 이 내용을 또 처리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B는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을 하는 거죠. 자, 이 가처분은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자,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B의 주장이 옳다면 승소를 할 것이고, 자, 이 승소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A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받을 수가 있죠. 결국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 B는 이제 이 가처분을 지워야 되죠. 그런데 B의 입장에서는 꼭 지워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둡니다. 이제 B가 본인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것은 지우거나 말거나 큰 문제가 안 되죠. B가 소유자가 된 이후에 자, 이것이 경매로 나온다면 자,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자, 등기부를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최초의 A의 소유였습니다. 자, 이것을 B가 샀는데 B에게 소유권을 안 넘겨주니까 B가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가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을 하죠.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B의 소유가 되는 거죠. B가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B의 가처분은 이제 목적을 달성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B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죠. 구태여 지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B에게 B를 채무자로 한 누군가 채권자가 있습니다. C라고 할까요? C가 여기에 건저당을 설정하거나 또는 가압류가 되어서 자, 이 돈을 못 갚아서 결국 경매가 나옵니다. C가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여기서 말소 기준은 당연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C의 건저당이 되겠죠. 근데 그 건저당보다 앞서서 가처분이 보입니다. 등기부상 남아있죠. 법원은 이것을 인수로 기록합니다. 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과연 이것이 인수인가? 자, 법적으로 B가 가처분을 했고 그리고 결국 B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가처분권자가 소유자가 됐으면 이 두 개의 권리는 사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같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없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동이라 그래서 지워져야 되는 거죠. 자, 혼동.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리가 한 등기부에 같이 있을 때, 자, 그 중 하나는 사실상 권리가 없는 거죠. 이 가처분은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데 어쨌든 법원은 인수로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이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하여서 지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선순위 가처분 사실상 지울 수 있는 두 번째 사례. 자, 이것도 역시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실까요? 자, 한 3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5년도에 평택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복잡하나 모두 해결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대지가 일단 지분 경매입니다. 자, 1억 3천에 나왔었고요. 제가 3번, 4번 답사하면서 공을 들인 사건인데 결국 취하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자료를 보실까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평택고덕이라고 그랬습니다. 3년 전인데요. 자, 평택고덕은 미군이 옮겨가고 국제평화도시가 들어오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2004년도에도 벌써 어느 정도 호재가 나돌던,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죠. 자, 조그만 지적도입니다. 자, 여기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고 노란 선은 도로죠. 자, 빨간 부분 두 필지인데요. 두 필지가 전부 경매가 아니고요. 사실상은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구분 소유적 공유.
자, 오른쪽 한쪽의 필지만 경매 대상이죠. 사실상은 분리되어서 지분이지만 지분이 아닌 쪽으로 경매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두 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개발진흥지구 2종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자, 여기에 지분으로 경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토지만 경매 대상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건물은 두 필지 중에 경매 대상이 아닌 쪽에 있는 건물이니까 사실상은 건물이 문제가 안 되죠.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니까 자, 여기 있는 임차인은 의미가 없죠. 그 중에 아주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87년인데요. 자, 이렇게 빠르거나 늦거나 어쨌든 건물 자체가 경매 대상이 아니니까 대항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문제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토지 등기부가 이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씨가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 정 씨가 일부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나중에 그 가처분한 정 씨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자, 말소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근저당은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자,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가처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처분한 정 씨가 나중에 가처분한 면적 125평방미터를 소유권을 넘겨받아 갑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은 이미 끝난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간 이 소유권은 지분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토지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고 이 가처분을 결국 소유권을 넘겨받아 갔거든요. 지금 경매 대상이 아예 가처분하고 관계없는 나머지 토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등기부상에 이런 가처분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깨끗한 물건이 되는 거죠. 낙찰받고 분리만 하면 되죠. 공유물 분할만 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취하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자, 안동시의 농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아주 큰 농지네요. 26,000여 평방미터인데요.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은 무척 저렴한데요. 2,600에 감정되고 2,800에 낙찰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을 보니까요. 자, 관리지역이다, 문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부인데 등기부 맨 위에 가처분이 나오고 오씨가 가처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씨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렸죠.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자, 그것은 혼동이고, 자, 그렇다면 이 가처분은 사실상 실제적인 권리가 없는 이미 끝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인수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사실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 가처분입니다.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포천시의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억 3천짜리가 7,500에 낙찰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래쪽의 기록을 볼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등기부에
최초 가처분이 먼저 나오고 그 가처분권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을 인수로 기록했죠. 자, 토지 등기 부상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말소가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이런 물건을 찾으셔서 자, 좀 더 전문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한번 물어보시죠. 혼동이니까 말소되는지 아니면 법원 기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수할 권리인지, 물론 낙찰됨으로써 바로 직접 촉탁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낙찰자가 이것은 끝난 내용이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고 지워달라면 법원은 지워줄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다음 사건은 공주시 유구업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2,400이 2008년 4월 현재 1,900여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이죠. 자, 아래쪽을 보면요. 자, 최초의 소유자가 박 씨였고요. 이것을 전 씨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라는 기록과 함께 이것을 이전받았습니다. 자, 전 씨가 이전받은 전 씨가 가압류나 압류 등에 의해서 경매를 당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역시 여기도 이 선순위의 가처분이 인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실까요? 자, 기록에 여기는 가처분이 인수라는 기록이 없네요. 자, 가처분이 인수라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자, 다시 등기부를 볼까요? 자, 여기에 기록이 이것이 법원의 기록인지 아니면 이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의 기록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자, 인수로 기록되고, 자, 아래쪽에도 인수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수를 그대로 믿겠죠. 저는 이것이 혼동에 의해서 지워지는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봅니다. 자, 선순위의 가처분은 인수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중요한 걸 배우신 거죠. 자, 가처분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그것은 이미 이 권리가 끝난, 그래서 지울 수 있는 권리라는 거고요. 또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도 역시 그 가처분은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으셨다가 요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